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화요일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상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이 이슈 가지고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뉴스 로킥 첫 번째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수사청,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먼저 정상근 기자, 네. 그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인터뷰를 한 국민일보가 제목에 직을 걸고 이런 말을 쓰기도 했고 다른 매체들도 다 이렇게 직을 걸고라는 단어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인터뷰 전문을 보면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일보가 사람들이 직을 걸고 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네. 질문을 했고, 네. 여기에 윤석열 총장 답변은 나는 어떤 일이든 늘 직을 걸고 해왔다.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네. 라고 하면서 바로 뒤에 근데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저도 네, 전문을 네. 읽었습니다. 네. 인터뷰를 전하는 기사들은 다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제목들이 항상 좀 섹시하게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맡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는 좀 분명해 보이는 인터뷰이긴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이 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게 윤석열 총장의 생각이고, 또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해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것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라는 게 윤석열 총장의 주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건 어떻게 보였어요, 정상근 기자?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를 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이죠. 네. 네, 제 기억에도 처음인데.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사실 인터뷰를 보통 이제 성사시킬 때는 하루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긴 하죠. 이제 엄청나게 며칠. 또 네네. 각종 기자들이 이제 우리랑 인터뷰하자고 요청을 하고 그중에 하나 또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게다가 또 이제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네. 아마 인터뷰를 성사시키기가 힘들었을 텐데, 네.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이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네네. 어제 갑자기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네. 사전에 약속된 얘기도 했지, 경향신문 P 기자님과 네. 한국일보 L모 기자님이랑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네. 만났더니 서초동은 지금 멘붕이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 생각을 국민일보의 했어요. 단독을 뺏겨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지금 우호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농담처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례적인 일이죠.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렇게 특종을 던져주는 그 기자 외에는 다 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웬만하면 인터뷰 삼가하시라 이렇게 밑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만큼 절실하게 혹은 절박하게 윤 총장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기자들이 내용이 지금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초동 기자들은. 네. 김주혜 변호사는 내용 전문을 다 읽으셨겠지만 네. 어떻게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그냥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뭔가 발언할 때도 그렇고 네. 조금 이제 단어 선택이 조금 거칠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그렇죠. 네. 좀 시원한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분들도 있고 네. 그게 대선 주자로서 지지도랑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몇 개를 좀 뜯어볼 필요도 있고, 하여튼 근데 이제 전체적인 평론을 얘기하면 네. 적절 부적절을 떠나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중수청 논의가 탐탁치 않은 것은 맞고, 그래서 또 중수청 논의가 지금 현재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은 중인데 민주당 당론으로 법안 발의된 건 아니고 네. 황운하 의원이 이제 따로 발의한 법안만 현재 발의된 상황이죠. 네. 근데 그 안이 조금 거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수청 관련한 논의는 여러 가지로 좀 사회적으로 좀 시간을 어느 정도 갖고 논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제가 거칠다고 한 이유가 네.
예를 들어 뭐 기사 찾아보시면 이제 헌법 정신에 어쩌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건 나름 고민 많이 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헌법상 검사는 한 2조문 정도에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다 이제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이 이제 적혀 있는 적혀 거거든요. 있죠. 네, 예. 네. 그럼 이제 뭐 수사를 누가 한다 이런 거는 적혀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뗀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조금 뭐랄까 뭐 수사학일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건 나름 꼼꼼하게 이제 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헌법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이제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중수청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것이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합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뭐 이른바 정의구현, 네. 거학척결, 뭐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 기소 수사가 부득이하게 이제 합쳐지는 경우를 인정할 수는 있겠죠. 네네. 예외적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예외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권한을 떼서 이제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되게 많은 나라에서 주되게 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네. 실제로 그럼 수사를 누가 하냐라고 하면 이제 일선 검사, 수사 검사들도 하지만 그를 서포트하는 검찰청 소속의 수사관분들이 또 몇천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이분들을 갑자기 경찰청 소속으로 이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른바 노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입직 경로가 다른 공무원분들이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면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검찰청 수사관분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큰 사건만 다뤘다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도 갖고 네. 계신 분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 기능을 혹은 수사 인력을 떼서 별도의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면 뭐 이제 그동안 염려됐던 게 이제 경찰이 과연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네. 역량론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네. 요 인력 그대로 쓰고 기소권만 분리하는 방식은 어떨까라는 이제 정책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었죠. 예전부터 조금씩 얘기는 나왔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경찰한테 조금씩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별도의 청을 그대로 두면 이게 완전히 국권화가 되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제 하에서 지금 나온 국가수사본부와 이 수사청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림상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제 애초에 네. 아이디어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인력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해 볼까? 검찰에서 좀 떼면서 아마 이런 구상에서 나온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뭐 공수처장도 그렇고 그 여당 내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법사위원장까지 했었던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건 또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만들게 되면 이게 또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애초에 만들 때 조금 꼼꼼하게 잘 만들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그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아예 검찰을 폐지하는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뭐 네.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굴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원칙대로 그냥 길을 걸으니까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서 길을 파내려 하는 것 아니냐. 좀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네. 차라리 자기는 이제 효과적인 거학 척결을 위해서는 기소 수사 공소 유지가 다 통합돼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기본적인 입장은 수사와 기소가 같이 가야지만 효율적이 되고 또 이제 공소 유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도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차피 재판 가서 안 될 걸 무리하게 수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 기소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고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 같아요. 이 지금 수사청이 아니라 아예 뭐 반부패청, 뭐 금융범죄청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자는 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었습니까? 차라리 그동안?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하면 하더라도 네. 한 명의 검찰총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면 네. 몇 개의 조직으로 지금 검찰청을 쪼개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식은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저는
뭐 그것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네네. 의견이라고 좀 생각은 해요. 네, 뭐 네. 이게 뭐 꼭 그건 정답이 이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한데 네. 청와대에서 반응이 있었습니까? 뭐 청와대에서는 뭐 이렇게 딱히 뭐 뭐 아주 원칙적인 얘기만. 네네 그냥 원칙적 얘기만 한 거죠. 뭐 그 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입장일 뿐이고, 근데 좀 안에서는 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다라고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전하고 있긴 합니다. 네. 박범계 장관도 뭐 이거 우려는 알고 있다, 만나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아직 만나겠다. 법안이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그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도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더라도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섬세한 내용에 있어서 좀 토론의 네. 여지가 많다는 말하자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신 그렇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지 아직도 이제 수사를 개시한 것 아닌데 어쨌든 공수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걸 만들면 굉장히 혼란이 있고 또 기관 간의 그 알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 힘들어진다 이런 의견도 뭐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이 오해를 좀 덜 살려면 어차피 여당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정부의 임기는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21대 국회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있고 네. 여당 입장에서는 180석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드맵을 좀 갖고 뭐 올해 6월에 꼭 끝낸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 네. 21대 국회 안에서 2단계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좀 논의를 넓혀가면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건 어떨까라는 좀 간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변호사시니까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을 듣고 계시겠죠. 아, 근데 그 검찰 네. 내부에서 네. 무슨 고등 검찰 뭐 일제 뭐 이런 얘기 뭐 하면서 비판하신 네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좀 격에 맞지 좀 않다. 지나치다. 예, 이게 수사청을 일제 고등 검찰이나 고등 경찰로 비교하는 거 거기는 그냥 덮어놓고 고문하던 곳인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죠.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직을 버리고 네. 국회의원 사퇴하고 그 배 수준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파격적인 선택을 한 건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달 월요일이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는 기간이다 네, 보니까 8일까지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8일에 의원직 사퇴를 하니까 그 전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김진애 의원이 알아서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사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진애 의원이 그냥 그 직을 그냥 버리고 나는 정말 진지하게 이 단일화에 임할 생각이 있다, 뭐 서울시장 후보에 나설 생각이 있다라고 네. 이제 답을 내놓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김진애 의원이 이전부터 계속 좀 토론회도 몇 번 하고 또 정책 공방도 좀 많이 벌여야 좀 하는데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단일화를 하면은 그냥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지만 정해놓고 단일화를 하는 거 아니냐, 좀 이거는 이 보수 쪽 단일화와 큰 차이가 없다, 좀 이런 입장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진지하고 공정하게 하자 뭐 이런 거겠죠. 집까지 던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시간 끌어봤자 뭐 의미가 없다. 나는 뭐 단일화를 진지하게 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네. 뭐 과단성 있는 선택인 것 같고, 사실은 범보수 야권의 이제 단일화 같은 경우는 뭐 나경원 전 대표가 됐든 오세훈 전 시장이 됐든 안철수 대표가 됐든 다 원외 인사기 때문에 말하자면 단일화와 관련된 삿바 싸움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당은 범여권 쪽은 이제 김진애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 비례의원이고 직을 다음 주까지 사퇴를 해야 되니까 네. 김 빠진 단일화, 무늬만 단일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진애 의원이 이제 과감하게 수를 던져서 이것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좀 골치 아프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흥미로운 흥행 요소가 네. 좀 추가 뭐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범여권에서는 사실 이제 야권에 많이 주목도가 있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범야권이 소위 말하는 뭐 컨벤션 효과, 뭐 주목도가 높고, 여당은 비교적 좀 조용하게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김진애 후보가 직을 던진 게 하나의 이슈가 되긴 했는데, 지금 조정은 시대전환 후보와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김진애 후보와 하는 거죠. 지금 일단 일정을 보면. 네, 민주당하고 시대전환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7일, 6일, 7일에 여론조사를 2개 기관에서 하고, 그리고 결과를 이제 평균을 내서 8일 날 단일 후보를 발표한다라는 네. 입장이고, 그 이후에 이제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좀 그 이벤트 효과가 있을까요? 보시기엔 어때요? 사실 그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율 격차가 뭐 그렇게 크게 심하게 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의 시선이 쏠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반면에 그 여권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크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단일화 과정에서 뭐 김진애 후보가 뭐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단일화에서 뭐 토론회에도 참여할 의지가 있고 이런 의지를 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좀 그 정치적 이벤트가 더 그 이전보다는 많이 네. 나오지 않을까. 뭐 토론회도 그렇고, 그렇군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문장 하나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못 박았네요. 네.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그 전날에도 2번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네, 네. 뭐 의지가 아니라 이제 법적인 문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거 자금도 쓸 수 없고 네네. 선거 운동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4번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확신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3의 후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선거에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이제 선거 이후에 무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무엇인가를 좀 만들고 가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도 하고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보였어요?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들. 김종인 위원장이 근데 사라질까요?라는 거에 저는 물음표가 있어서 또 나오시겠죠 어디선가.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뭐 욕심이 과하다 이럴 때만 볼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가덕도 특별법 통과될 때도 네. TK와 PK 보수가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수 정당에 뭔가 특별한 구심이나 선장, 조타수가 좀 없는 상황에서 김종인만한 인물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 네, 여전히. 네, 국민의힘에서 네. 뭐 당대표 선거를 그럼 지금 한다는 얘기도 전혀 잘 들리지가 않고, 그렇죠. 아직. 그래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의 문제는 음. 기호 자체는 어차피 2번 국민의힘이 만약 4번으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2번 후보도 칸에 없고 3번 정의당도 칸에 없고 네, 어차피 1번 다음에 4번이 나오는데 번호만 나오지 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기 당 중심의 이야기를 그냥 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해야 되는 의무 방어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 그 뭐 다수는 아니지만 이 기호 1번이냐 2번이냐 이 번호가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기존에는 굉장히 좀 중요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좀 높은 세대에서는 문맹률 문제도 있었죠. 예전에는 그게 좀 심각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죠. 지난 아니죠. 총선에서 뭐 이제 각종 위성 정당이 번호가 뒷번호여도 잘 찾아서 투표를 하더라. 그리고 3번이었던 민생당이 봉쇄 조항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좀 이제 한계가 있고 지금 남은 거는 이제 기초의원 선거에서 1-가 후보나 2-가 후보가 나 후보보다 많이 당선된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호 4번 말고 혹시 될 일도 없지만 되더라도 2번 달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얘기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 측은 여전히 아니 그 당 대표한테 어떻게 입당하라 그러냐,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상황이. 네. 뭐 국민의당에 나오는 메시지는 뭐 그럴 일은 없다. 뭐 지금 당장 뭐 입당을 하거나 합당할 일은 없고, 이 안철수 대표 자체도 뭐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실무진끼리 좀 합의를 해서 얘기해 보면 되는 문제 아니냐, 좀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안철수 대표 현재 지지율을 가짜라고 했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네, 현재 나타나는 지지율은 솔직히 해서 진짜 지지율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진짜 후보들이 완전히 이제 가상 대결 여론조사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가상 대결 됐을 때 그 다음에 한국 정치의 역독성을 고려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은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예전에 가장 강력한 제3후보였던 박찬종 너무 네네. 오래 올라가나요? 너무 오래 네, 서울시장 경선에 네네. 나가셨다 낙마신 네. 박찬종 변호사님도 보니까 마지막에 김주혜 쭉 변호사 빠졌죠. 박찬종 제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찬종이에요. 네. 뵌 적이 없어서 뵌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얼른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네. 네. 또 박찬종 씨 얘기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할 때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인상되고요. CCTV도 대규모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이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서 이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 대비해서 3배까지 인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연말까지 1,000대 이상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보도가 없어서 이 아이들과 차량이 함께 이동하는 도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제한 속도가 시속 20km까지 낮아집니다. 네. 지금 30에서 20까지 낮추는 건가요? 네. 네네. 그리고 CCTV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연말까지 1,000대 이상 설치된다고요? 네, 1,000대 이상 설치됩니다. 사실상 뭐 거의 모든 학교 앞에 설치를 한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CCTV 늘리고 과태료 3배까지 인상되면 사고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도로는 다 50km 이하로 이제 그렇죠. 제한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동부 간선도로나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80km입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 느리게 해야 이제 생명도 더 살리고 사고도 더 줄이는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피해가 더 줄고 비용이 더 감소하는 건 맞는 것 같아서 당장에는 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급한 일이 훨씬 불편하시겠지만 네. 이게 더 바르게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네.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운전하신 분들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구역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네, 길지 여유 않죠. 있게 천천히 가셔도 금방. 그렇습니다. 단속도 강화됩니까? 네, 네. 이 서울시가 이 상시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이 집중 단속을 하고 또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40여 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부 초등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차량의 과속이나 이제 정지선 준수 유무 등을 이제 센서가 감지해서 전광판에 표시를 하고 네. 또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음성 안내가 나가는 좀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무단횡단은 음성 안내로 네네. 바로 현장에서 그 목소리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차분히 천천히 그래도 교통방송이죠. 네. 그래도 목적지에 가게 마련입니다. 네.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차 안 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그거 중요한 굉장히 것 같아요. 중요해요. 아이들이 뛰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죠. 뛰기 때문에 음. 이게 앞에 차량이 보이면은 멈추게 돼 있는데 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오는 차가 안 보여서 맞아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님들도 안심한 도시가 진짜 살기 좋은 곳이겠죠. 오늘 뉴스로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